안녕하세요. 모두 반갑습니다. 저는 우당탕탕 망쳐버린 결혼 생활을 했는데요. 원수가 된 그 인간과 있었던 썰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쉴 새 없이 반전이 나오니 끝까지 들어주세요. 저와 그이는 사회 초년생 때 만나 6년의 연애를 했습니다. 저희는 동갑내기여서 말도 잘 통하고 생각하는 것도 거의 비슷했습니다. 그이는 성실 근면하고 착한 성격에 술, 담배도 하지 않은 바른 생활 사나이였습니다. 연애하는 중 말다툼을 몇 번 하긴 했으나 늘 저에게 져주었고 저라는 사람을 존중하고 존경해주는 게 자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32살 때 결혼을 하게 됐고 예쁜 집을 골라 신혼을 꾸렸어요. 저는 그이와 신혼 분위기를 내보려고 와인을 준비했어요. 뜨거운 밤을 더 뜨겁게 보내고 싶었거든요. 여보, 와인 한잔 할까? 아니야, 나 술 못하는 거 알잖아. 나도 알지. 근데 이 와인은 순해. 우리 둘이 분위기 잡는 데는 최고라고. 좀 더 색다른 밤을 보내고 싶어. 아니야, 당신 혼자 마셔. 술은 내키지가 않아서. 아, 정말 못 마시는구나. 혹시나 해서 준비했는데. 괜히 관여한 것 같아 미안해. 앞으로 술을 절대 집에 두지도 않을게. 당신 기분 좋을 때 마셔도 괜찮아. 아니야, 부부는 일심동체인데 당신이랑 똑같이 살아야지. 우리 인생엔 술은 없다. 남편이 술을 입에 대지 않는 걸 다시금 이해하고 절대 권하지 않기로 했어요. 1년 동안엔 연애할 때와 전혀 다르지 않게 예쁜 사랑을 나눴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부싸움을 하게 됐어요. 남편이 회사 여직원과 카톡 나누는 걸 보고 제가 먼저 화를 냈습니다. 자기, 이거 뭐야? 왜 여직원이랑 안부 카톡을 주고받아? 그냥 이사치레로 하는 거야. 회사 후배가 먼저 주말 잘 보내려는데 그걸 씹어? 그게 문제가 아니라 왜 하트를 여러 개 붙여서 보냈냐고? 이상해도 너무 이상하잖아. 그리고 대화도 이상해. 여직원이 왜 당신한테 반말을 해? 둘이 바람 피워. 뭐, 달아. 그 여직원은 회사 후배면서 대학 후배야. 그래서 사적인 자리에선 편하게 반말로 대화한다고. 또 이상하네? 사적인 자리에서 만나. 회사 말고 다른 데서 만났다는 소리네? 말꼬리 좀 잡지 마.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니까 넘겨짚지 말라고. 당신 진짜 이상하다. 화낼 사람은 난데 왜 당신이 화를 내? 니네한테 전화해. 삼자 대면 해서 확인해야겠으니까. 아우, 정말 질린다, 주여. 그만 좀 해라. 뭐, 질려. 당신 웃긴다. 잘못된 걸 따지는데 질린다고 하면서 날 이상한 여자로 만드는 재주가 있네?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려는 거지. 당장 그년 불러. 에휴, 내가 나간다.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답답해 죽을 것 같아서 내가 나가라고. 그래? 나가봐. 나가는 순간 바로 끝인 줄 알아. 남편은 제가 경고했음에도 무시하고 현관문을 박살내듯이 세게 쾅 닫아버리고 나가버렸습니다.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어서 한참 동안 입에서 욕이 튀어나왔습니다. 그리곤 남편이 들어올 것 같지 않아 먼저 침대에 누워 잠을 청했는데 화가 나면서도 걱정이 돼서 잠이 오지 않았어요. 새벽 2시까지 몸을 뒤척이고 있었는데 때마침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자는 척을 하려고 이불을 뒤집었었는데 그이가 술에 취한 목소리로 저를 부르더군요. 야이 복잡한 년아. 카톡 좀 보낸 게 죄냐? 이모티콘으로 하트 보내는 게 죄야? 이 우라질려.
어, 저는 쌍욕을 듣고 이불을 치우고 일어났습니다. 지금 뭐라고 그랬어? 아, 술 냄새. 당신 술 먹고 주정 부리는 거야. 술도 못하는 사람이 어디서 이렇게 술을 마셨어? 그래, 싸우이야나. 네가 짜증나게 해서 한잔했다. 나 원래 술고란데 너 만나면서 술 끊은 거였어. 그리고 끝까지 술을 멀리하려고 했는데 네 년이 화딱 지나게 하니까 술이 술술 들어가더라. 오랜만에 소주 몇 병 땄더니 달달하더라. 이년아, 넌 매번 왜 시비를 걸고 지랄이야? 사람 짜증나게 시리해? 이 나쁜 새끼. 술 처먹고 마누라한테 쌍욕을 퍼부어? 너 같은 놈이 맞아야 정신을 차리지. 저는 어깨 안마기를 남편 얼굴에 집어 던졌습니다. 퍽소리가 나더니 남편이 뒤로 넘어갔고 잠시 후 코피가 줄줄 흐르더군요. 남편은 그대로 기절을 보냈답니다. 저는 잘못된 건가 싶어 그이의 뺨을 갈기며 깨웠습니다. 여보, 일어나봐. 정신 차려. 뭐야? 이 우라주열이 날 팬 거야? 너 오늘 돼지일 줄 알아, 이 새끼 술 처먹으면 완전 개가 되는 놈이었네. 오냐, 네가 그렇게 나오니 내가 제대로 참교육해주겠어. 저는 자빠져 있는 남편의 양뺨을 사정없이 날렸어요. 하도 많이 날렸더니 제 손바닥이 아팠답니다. 꾀인은 입에 하얀 개거품을 물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대로 바닥에 두고 저는 침대 위로 올라가 잠에 잤네요. 이튿날 아침에 꾀이가 저를 깨우더군요. 여보, 어제 무슨 일이 있었어? 얼굴이 왜 이렇게 아프지? 넘어지기라도 한 건가? 뭐야? 설마 기억이 하나도 안 난다고 하는 건 아니겠지? 어제 나한테 한 쌍욕을 다 잊어버린 건 아니겠지? 쌍욕? 내가 당신한테 욕을 했다고? 그럴 리가. 내가 왜 당신한테 욕을 하겠어? 술 처먹고 들어와서 날 잡아 죽치겠다고 덤벼들었잖아. 내가. 여보, 나 하나도 기억이 안 나. 이건 진심이야. 그래. 그럼 기억날 때까지 뺨을 더 날려줄게. 어제 기억이 생생히 떠오르도록 말이야. 제가 손을 들자 남편은 뒷걸음질하더니 무릎까지 꿇더군요. 여보, 내가 술을 7년 가까이 안 마시다가 너무 오랜만에 마셔서 기억이 안 나. 당신한테 무슨 말을 했든 그건 진심이 아니야. 닥쳐. 나한테 질린다면서 집 나가서 술 퍼먹고 들어와서 행패 부린 걸 다 눈 감아달라는 소린 하지 마. 여보, 진짜 미안해. 다시는 술을 입에도 되지 않을게. 내가 이렇게 빌 테니까 한 번만 봐줘. 아니다. 그냥 당신이 화 풀릴 때까지 날 때려. 자, 내 뺨 날려버려. 그래. 아주 좋은 생각이다. 네 놈이 어제 나한테 한 욕을 생각하면 부하가 끓어오르거든. 저는 남편의 따귀를 연속으로 날렸고 그이는 많이 아팠는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그만하라고 빌더군요. 여보, 나 너무 아파. 어제도 내 뺨을 갈긴 거지. 얼굴 전체가 아파 죽겠어. 그래, 이 자식아. 네 놈이 어제 하도 난리를 쳐서 내가 손을 좀 봐줬다. 술 취한 사람을 친 거야. 당신 너무한 거 아니야? 그냥 얌전히 자기 내버려 두지. 뭐? 야, 네 놈이 얌전했으면 내가 손찌검을 했겠냐? 알았어. 내가 잘못했어. 앞으로 의심받을 짓 안 할게. 그리고 술도 안 마실게. 그러니까 한번 봐주라. 여보, 용서해 주세요. 저는 남편에게 쌍욕을 똑같이 돌려주면서 전날 밤 일을 잊기로 했습니다. 저도 패줄 만큼 패줬으니 정신을 차릴 거라 판단했죠. 그날 이후 남편은 잠잠했고 매일 카톡을 훔쳐봤는데
다행히 의심되는 메시지는 없었습니다. 난리 한번 쳤더니 후배 여직원에게 선을 그어놓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은 오랜만에 술 맛을 한번 봐서 그런지 며칠 뒤에 술을 먹고 들어와서 주사를 부렸어요. 당신 술 마셨어? 술 안 먹기로 약속한 거 잊었어? 아유, 그랬지. 아, 근데 친구들이 하도 권해서 몇 잔 마셨어. 야, 남자가 인생 살다 보면 술 마실 수도 있는 거지. 그거 가지고 바가지 긁을 생각이냐? 여튼 지밖에 모른다니까. 그래, 술을 한 잔 할 수도 있는 거지. 근데 나랑 함께한 7년 동안 술을 입에 대지도 않았잖아. 그러니까 이상하게 보이는 거라고. 내가 술 먹고 사고를 친 적이 있어서 끄는 것뿐이거든. 내가 널 위해서 술을 안 마신 거라 착각하지 마. 여도 술 먹는 거로 뭐라 하지 마. 마음대로 해. 뭐라 하지 않을 테니까 얌전히 씻고 잠이나 자. 어허이씨, 어디 하늘 같은 서방한테 명령조로 말하는 거야? 당장 해장하게 라면 2개 끓여다 받자. 당신 성질 부리는 거 보니까 덜 취한 것 같네. 직접 당신 손으로 끓여서 먹어. 난 일찍 일어나야 하니까 먼저 잘게. 제가 등을 돌리고 안방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남편이 뒤에서 제 머리채를 잡아채고 욕설을 내뱉더군요. 이 썩을 잡년이, 남편 말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등을 돌려? 야, 너 집에서는 그렇게 가르쳤냐? 하늘 같은 서방을 개무시하라고 가르쳤냐고? 이거 안 나? 술 먹으면 개가 돼서 그동안 술 참아온 거냐? 그래, 네 놈이 개가 되겠다면 난 보살죄가 되겠다 이 자식아. 제 머리채를 잡은 남편의 발등을 바로 찍어버리자 바로 제 몸에서 떨어지더군요. 그리고 발길질로 미친 개를 사정없이 돌려쳤습니다. 비싸대기는 덤으로 날려줬죠. 그이는 흠씬 두들겨 맞고 거실 바닥에 기절하듯 잠이 들었습니다. 이튿날 남편은 또 기억이 하나도 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핸드폰으로 찍어둔 술주정을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이게 나야? 당신한테 막말하고 쌍욕하는 저 미친 개가 정말 나란 말이야? 이제 알겠냐? 네가 어떤 놈인지 알겠냐고? 너 같은 놈이랑은 하루도 못 살아. 우리 이혼해. 여보, 잠깐. 내 변명 좀 들어줘.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한 건지 설명할게. 실은 우리 아버지가 술만 마시면 엄마한테 손 찍어물으셨어. 내가 초등학생일 때 험한 꼴을 정말 많이 봤어. 엄마는 그걸 못 참고 자식들 버리고 도망갔어. 그래서 나는 아버지와 엄마가 둘 다 미워. 뭐? 그런 일이 있었어? 근데 당신 어머님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으면 그런 결정을 하셨겠어? 알아. 나도 이해하려고 해봤는데 셋이 집 가서 아직까지 연락도 안 되고 만나주지도 않아. 그래서 원망이 커. 아버지는 말할 것도 없이 증오의 대상이고 그런 아버지의 피를 물려받아서 내가 이 모양인가 봐. 당신에게 함부로 했던 것 모두 사과할게. 남편이 가정사를 이야기하자 이혼하자는 말이 다시 나오지 않았습니다. 머리로는 가정사고 뭐고 이혼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마음은 그렇지 못했어요. 남편이 딱하고 가엾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술을 다시 마시지 않겠다는 약속만 한다면 이혼할 일은 없다고 말해줬습니다. 당신, 다시는 술 마시지 마. 한 번 더 그 무서운 악마가 돼서 날 괴롭게 하는 날에는 진짜 이혼이야. 알겠어. 다신 안 마실게. 내가 아버지처럼 되는 걸 두 눈으로 봤는데 어떻게 또 술을 마시겠어. 여보, 용서해줘서 고마워. 정말 고마워. 남편이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는 술을 먹지 않고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겠다고 하자
용서를 해주고 다시 잘 지내보기로 했답니다. 그렇게 남편이 술 먹고 개가 되는 걸 더는 안 볼 줄 알고 평범하게 잘 지냈습니다. 그리고 다가온 친정엄마 생신날, 남편과 함께 백화점에서 선물할 걸 쇼핑하고 친정을 찾아갔습니다. 어머나 머플러네. 너무 예쁘다. 닥서방이 샀구나. 고맙네. 네, 장모님 생신 축하드려요. 네, 내년엔 더 좋은 거 선물이 드리겠습니다. 아유, 사위가 생기니까 좋긴 좋네. 어서 앉아서 밥 먹자. 저희 엄마는 아빠와 이혼하고 혼자 살고 계셔서 저희 부부가 찾아가면 무척이나 반가워하고 기뻐하셨어요. 외로움이 많으셔서 그런지 저희를 일찍 보내려고 하지 않으셨답니다. 생일 케이크에 초를 켜고 노래를 불러드리고 미역국과 많은 음식을 배불리 먹고 수다 삼매경에 빠졌다가 날이 어둑어둑해졌답니다. 엄마, 우리 그만 가야겠어. 뭐? 아니, 내일 일요일인데 더 놀다가. 이럴 게 아니라 우리 화투나 칠까? 화투? 우리 엄마가 그동안 많이 외로웠나 보네. 알겠어. 더 놀다 갈게. 저와 남편은 엄마와 고스톱을 치기 시작했는데 엄마가 연이어 돈을 땄습니다. 아이고, 오늘 패가 잘 붙는구나. 벌써 3만 원이나 땄네. 닥서방 분발 좀 하기에. 장모님 꽤 잘 치시네요. 근데 갈증이 왜 이렇게 나는 거지? 장모님, 우리 술 한잔 하면서 치울까요? 그이가 술을 찾길래 제가 말렸습니다. 당신 술 안 먹기로 했잖아. 먹지 마. 닥서방 술 먹을 줄 알아? 자네 술 먹는 거 구경도 안 해봤는데. 일부러 안 먹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장모님 생신이기도 하고 돈도 잃고 하니까 목을 적시고 싶네요. 제가 눈치를 주며 말렸는데 친정엄마가 맥주 한 잔 정도는 괜찮지 않냐며 술상을 차려주셨어요. 결국 화투를 치면서 조금씩 마셨는데 어느새 술병이 여러 개 비었더라고요. 저와 엄마는 한두 잔 마셨는데 그이가 몰래 마셨나 보더라고요. 이윽고 새빨개진 얼굴로 주사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씨. 고스톱 더럽게 안 되네, 이씨. 이거 사기 아냐? 당신 밑장 빼기 한 거 아냐? 여보, 정신 차려. 여기 당신 처가야. 말과 행동 조심해. 뭐라는 거야, 이씨. 이년아. 화투로 사기 처먹으니까 좋냐? 저는 그이의 입을 손으로 틀어막았습니다. 엄마는 남편의 술주정에 깜짝 놀라셨는지 화투패를 내려놓으셨어요. 탁서방, 지금 내 딸한테 욕한 거야? 술 몇 잔 먹더니 그 따위로 사람이 달라지나? 친경아, 손 내려놔. 엄마, 미안해. 근데 내일 되면 기억 못할 거야. 내가 데리고 나갈 테니까 한 번만 봐줘. 그러자 남편이 제 손을 깨물었고 입은 자유가 됐습니다. 혀꼬부라진 말투로 친정엄마한테 미친 소리를 짓거렸습니다. 오여사, 술 한잔 따라 보거라. 뭐야? 이놈아, 술 처먹고 장모한테 그따위 말을 해? 뭐라는 거야, 늙어서 살이 축 처져가지고 볼 것도 없는 게, 오여 술 한잔 따라 봐. 저는 자포자기하고 제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엄마는 심각하게 놀라서 남편에게 정신 차리라고 언성을 높였습니다. 닥서방, 정신 차려. 정신 차렸는데. 어이 아가씨, 술 한잔 줘봐. 오 여사, 방금 아가씨 소리 들어서 설렜지? 젊고 잘생긴 남자가 챙겨주니까 가슴이 콩닥콩닥 뛰는 거야. 얘 친경아, 탁서방 왜 이러냐? 술 먹으면 원래 이래.
이 놓친 내가 왜 내 말에 대답을 안 해? 술 따르라고 늙은 할망구야. 안 되겠다. 이런 술버릇은 초장에 잡아야 해. 가서 몽둥이 좀 가져와라. 엄마 하지 마. 내가 집에 가서 혼내줄게. 아니, 내가 오늘 이 버르장머리를 고쳐줘야겠어. 네가 안 가지고 오면 내가 가져오마. 엄마가 자리에서 일어나 효자손을 가지고 나오셨어요. 남편 정신 차리라고 어깨를 한 대 쳤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또라이 같은 리액션을 하더군요. 더 세게. 오 여자, 날 뜨겁게 해줘. 더 세게 때려달란 말이야. 이 미친 게 우라질 놈. 좋다. 니놈의 온몸이 불덩 같으도록 혼쭐을 내주마. 저희 엄마는 왕년에 한가락 하셨던 분이었고 힘이 좋으셨어요. 효자손으로 그 일을 몇 대 갈기자 금세 부러졌습니다. 오 여사, 겨우 이게 다야? 하하하. 다 했으면 와서 술 따라. 술 따르라고 이 늙은 할망구야. 정신줄 놓았으니 제대로 정신들게 해줄게. 박서방, 술 깨고 기억 안 난다고 하면 가만 안 될 줄 알아. 친정엄마의 양손이 바람을 가르며 남편의 뺨을 갈겼고 딱 2대를 맞은 남편은 계곡품을 물고 쓰러졌습니다. 엄마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화장실에서 대야에 물을 받아와 남편 면상에 뿌렸습니다. 장모님,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박서방, 나한테 술 따르라고 한 거 기억 안 나? 내 등년이라고 욕한 것도 기억이 안 나는 건가? 일어나. 자네 오늘 제삿날로 만들어줄 테니까 집에 갈 생각하지 마. 장모님, 저거 무슨 실수로 했나요? 여보, 내가 무슨 짓 한 거야? 몰라. 그냥 얻어맞아라 이 화상아. 결국 그날 밤 남편은 친정엄마한테 돼지도록 얻어터졌습니다. 그이는 눈물 콧물을 질질 짜며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친경아, 너 이혼해라. 술 처먹고 하는 짓 보니까 나중에 크게 일낼 놈이다. 너한테 무슨 일 생기는 거 보고 싶지 않으니까 오늘 법원 가서 찢어져라. 장모님, 죄송합니다. 제가 말이죠. 실은 사연이 있습니다. 그이는 시아버지 이야기를 시작하더군요. 술 먹고 손찡엄하던 걸 보면서 자랐다며 자기도 모르게 그런 걸 배운 것 같다며 오열하며 잘못을 빌었습니다. 그러자 엄마는 그이에게 정신과를 다녀보라고 권했어요. 들어보니 자네도 피해자인 것 같네. 인정해.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다만 자는 절대 술을 입에 대면 안 되네. 그리고 정신과 가서 치료받도록 해. 약속할 수 있겠나? 네, 장모님. 당연히 약속할 수 있습니다. 결국 친정엄마도 남편을 한번 용서해 주기로 하셨습니다. 이틀 뒤에 월요일에 남편과 정신과를 찾았고 거기서 남편은 유년 시절을 털어놓고 엉엉 울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지속적으로 치료해 보자며 상담과 약물 치료를 권하셨답니다. 그이는 매주 빠지지 않고 병원에 다녔어요. 그래서 술을 마시는 걸 보지 못했고 다시 평화롭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3개월 동안 아무 일 없이 무탈하게 잘 지냈고 남편과 제 사이도 전처럼 끈끈하게 잘 유지했어요. 그이와 저는 2세 계획을 세웠고 매일 밤 뜨거운 사랑에 빠져 지냈어요. 그런데 생각한 대로 아이는 빨리 생기지 않더군요.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다행히 둘 다 건강하다고 하더군요. 남편이 자꾸 성급하게 생각하길래 제가 이를 말렸습니다. 자기야, 병원에서는 아무런 이상 없다니까 천천히 기다리자. 매일 그렇게 달려들지만 말고 컨디션 좋은 날에 사랑을 나누자고.
아유, 나는 빨리 아들 낳고 싶어. 얼른 가지자. 빨리 하자고. 뭐, 아들? 당신 아들이 낳고 싶은 거야? 딸은 싫은 거니? 난 딸은 별로야. 지원하면 딴 놈이 데려가는데 뭐하러 낳아? 그걸 말이라고 하니. 요즘 아들, 딸 구분 짓는 게 어딨어. 그리고 요즘은 딸들이 부모한테 더 잘하거든? 당신 이제 보니까 남아사무사 산 거였구나. 아니, 아들이 좋다는 게 그렇게 발끈할 일이야? 내가 딸을 낳자고 했으면 과연 지금처럼 화를 냈을까? 당신이 딸은 뭐하러 낳냐고 하니까 화가 난 거잖아. 왜 자꾸 말의 본질을 흐리고 그래? 어우, 지겨워. 무슨 말만 하면 신경질이니 대화가 안 되네. 된다 됐어. 당신이랑 더 말을 섞었다간 머리가 터지고 말겠어. 나 바람 쐬고 올 테니까 말 걸지 마. 그이는 저에게 실컷 비난하고 시비를 걸더니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초저녁에 나가서 밤 11시가 되어도 들어오지 않길래 그냥 기다리지 않고 잠이 들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눈을 떠보니 다만이 매우 밝았고 저를 공격하는 남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자고 있던 저를 막무가내로 손찌검을 하면서 깨웠던 거예요. 이년아, 하늘 같은 서방이 아들 낳자고 한 게 그렇게 화낼 일이야? 이래서 계집들은 처맞아야 한다는 거야. 어디 남편 말을 우습게 하고 토를 달고 성질을 부려? 너 오늘 교육 좀 제대로 받아야겠어. 그이가 연신 따귀를 날리자 제 몸은 방구석까지 밀려났고 정신을 한두 번 잃었다가 깨어났어요.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진짜 큰일이 날 것 같아 있는 힘을 다해 그이와 맞붙었습니다. 내 발 짐승놈, 술 먹고 들어와서 자고 있는 와이프를 때려.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저는 무게가 있는 베개로 남편의 머리통을 날려서 옆으로 넘어뜨렸고 발길질을 하고 거실로 도망 나왔어요. 그이는 바로 쫓아나와서 저를 붙잡고 공격했습니다. 치고받고를 반복하다가 이대로 더 있다간 저에게 큰일이 생길 것 같아 핸드폰을 들고 화장실로 피했습니다. 문을 걸어 잠그고 112에 신고를 했죠. 그런데 흥분한 남편이 화장실 문고리를 주먹으로 부숴버리고 들어오더군요. 그리고는 공격이 마구 쏟아졌습니다. 몇 분이 지나자 어디선가 무전기 소리가 들렸고 낯선 목소리가 경고의 말을 하는 게 들렸어요. 정신을 깨어보니 남편이 경찰에게 제압당하고 있더군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다시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깨어났을 때는 병원 침대였고 몇 가지 링거를 맞고 있었어요. 곧 형사 한 명이 찾아와서 남편을 고소할 거냐고 묻더군요. 저는 당연히 고소할 것이고 엄벌에 처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며칠 입원하면서 몸을 회복했고 멍이 다 빠지고 나서야 퇴원을 했습니다. 친정엄마는 진작 이혼시킬 걸 그랬다며 모두 자신의 탓으로 돌리며 슬퍼하셨습니다. 그리고 3주가 더 지나자 남편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그이는 묵비권을 행사하며 비싼 변호사를 셋이나 구했더라고요. 무조건 기억이 안 난다면서 심신미약을 주장했답니다. 저는 남편에게 당한 사실을 그대로 판사님께 전달했는데 어떻게 된 이유인지 고작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끝나더라고요. 저와 담당 검사 경찰은 어이없어 했지만 이미 끝나버린 재판에 뭐라 할 말이 없었습니다. 수의를 입은 남편은 담담하게 후송 차량을 타고 교도소로 이송됐답니다. 심신미약으로 마누라를 패고 1년형을 받는 게 말이 됩니까? 저는 탄원서를 써서 보냈고 검사님도 항소해서 재판이 다시 열렸는데 똑같은 선고가 떨어졌습니다. 결국 거기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더 없어서 포기하고 말았죠.
물론 이혼 소송을 해서 위자료를 왕창 뜯어내긴 했습니다. 저는 전 남편에 대한 트라우마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어요. 엄마와 같이 살까 했지만 제가 혼자 극복하고 싶어서 홀로 이사를 갔답니다. 남편 같은 인간을 또 만날 일이 전혀 없는 외진 동네로 갔죠. 그리고 남자라면 무조건 거부감이 생겨서 길을 걸어가는 아무 죄 없는 남자들을 이상한 눈으로 보기도 했습니다. 꼭 저를 공격할 것 같아서 겁이 났죠. 제 심리 상태가 심각한 것 같아 신경정신과를 찾아가 상담을 받았는데 남편에게 당한 후유증으로 공황장애와 대인기피증 그리고 우울증까지 겹쳤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약을 지어와서 하루에 2번씩 먹으며 제 정신을 바로잡으려고 노력했답니다. 6개월 동안 병원 말고는 다른 걸 하지 못했어요. 직장은 진작에 그만뒀고 친구나 지인을 만나지도 않았어요. 집 앞 산책만 나가도 남자들이 보이면 심장이 덜컹하는 순간이 있었으니 평범하게 지내는 건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였습니다. 3개월을 더 치료했더니 그나마 장을 보거나 간단한 외출이 가능해졌어요. 집 밖에 발을 내딛는 게 조금씩 쉬워졌답니다. 저는 이제야 트라우마에서 벗어나는구나 싶어 일자리를 구해보기로 했어요. 위자료를 많이 받긴 했지만 평생 집안에 갇혀 살 수 없으니 사회활동을 다시 시작해보기로 했답니다. 몇 주 뒤에 중소기업의 사무직으로 취직하게 됐어요. 직원들 모두 친절하고 좋은 분들이라 마음 편하게 일할 수 있었고 여직원들과 자주 어울려 수다를 떨면서 예전의 저의 모습을 조금씩 찾아갔습니다. 직장에서 수습 3개월이 끝나고 정규직이 되어 사장님이 회식 자리를 마련해 주셨어요. 전 남편 사건 이후로 한 번도 술을 마시지 않았는데 1년 만에 마시니 기분이 알딸딸하면서 좋더라고요. 소주 1병과 맥주 2병을 먹고 얼큰하게 취해서 기분 좋게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씻지 못하고 바로 침대에 누워 쓰러지듯 잠이 들었어요. 새벽 3시가 됐을 때 갈증이 심하게 나서 깨어났고 주방에서 물을 마시고 다시 방으로 향해 걸어갔어요. 그런데 현관 비밀번호가 눌리더니 활짝 문이 열렸습니다. 저 혼자 사는 집에 누군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온다는 게 말이 되지 않으니 그대로 얼어버렸습니다. 저는 겁에 질려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누구세요? 누군데 제 집에 들어오는 거죠? 아이씨, 멀리도 이사했네. 아우, 짜증내. 내가 여기 찾는데 며칠이 걸린 줄 알아? 나왔다, 이년아. 당신? 나 패버리고 감옥에 갔던 당신이야? 미친 자식이, 내가 이사한 집은 어떻게 찾아낸 거야? 나가. 들어오지 말고 나가라고. 저는 소름이 끼치면서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어요. 112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 핸드폰이 안방에 있었고 팔다리가 굳어버려서 움직이지 못했답니다. 그이가 제 집을 어떻게 찾았는진 모르겠지만 현관 비밀번호는 제 생일로 해둬서 그걸 기억하고 열었을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어쨌든 그놈을 쫓아내야 했는데 도무지 몸이 말을 댔지 않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술에 만취한 전 남편은 스스로 안방으로 걸어가더니 털썩 자빠져서 코를 골기 시작했습니다. 제 인생에 있어 가장 무서운 순간이었죠. 한참 동안 심호흡을 하고 정신과 약을 입에 털어놓고 나서야 안정이 됐고 굳은 몸이 서서히 풀렸습니다. 그래서 안방에 있는 핸드폰을 가지러 조심조심 까치발을 들고 걸어 들어가는데 남편이 소리를 꽥 질렀습니다. 여보, 나랑 이혼하고 잘 사는 거야? 어? 그게... 제가 놀라서 말을 엎어버리자
그이는 코를 또 골더군요. 저를 부른 게 아니라 잠꼬대를 하던 거였어요. 제가 핸드폰을 집어들자 전 남편은 잠꼬대를 이어서 했습니다. 여보, 나 감옥에 보내놓고 속이 시원했어? 하늘 같은 서방을 철창 안에 넣으니까 좋았냐고. 게다가 위자료로 내 전재산 거덜냈지? 이 우라질이란. 저는 잠꼬대를 들으며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깰까봐 동작을 멈추고 있었죠. 이윽고 남편 입에서 또 다른 잠꼬대가 튀어나왔습니다. 당신이 날 알거지로 만들고 감옥 보낸 게 억울하고 열받긴 하지만 나에게 큰 게 하나 왔다. 내일 중요한 날이야. 아주 중요한 날이라고. 내가 지난주에 실수해서 로또를 샀는데 그게 당첨된 거 아니겠어. 당첨금이 무려 전 남편의 잠꼬대를 듣자 끝까지 듣고 싶더군요. 그래서 괜히 한번 말을 걸어봤습니다. 당신 로또 당첨됐어? 그래, 당첨됐지. 이제는 부자라고. 평생 일 안 하고 살아도 된다 이 말이야. 그럼 그 로또 용지를 지금 가지고 있는 거야? 미쳤냐? 나 돈덩어리를 들고 다니게. 그게 어딨냐면, 어딨는데? 왜 말을 하다 끊어? 궁금하게. 당신 로또 당첨된 거 뻥이지? 인연이 하늘 같은 서방의 말을 구라로 듣네. 야, 내 집 냉동실에 고이 넣어뒀거든. 그 종이가 구겨질까봐 냉동실에 넣어놨다고. 하하하. 내일 돈으로 바꾸러 간다 이 말이야. 하하하하. 그이는 슬슬 말하더니 코를 골더군요. 감옥에 다녀온 전 남편이 만취해서 제 집을 어떻게 알아냈는진 모르겠지만 지금이 복수할 기회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그이가 지내는 집이 어딘지 알아내려고 주머니를 몰래 뒤져봤습니다. 핸드폰 잠금이 설정되지 않아 바로 전화번호부를 열어봤죠. 거기에 집주인이라고 저장된 번호를 제 핸드폰에 찍었습니다. 그리고 거실로 나와 전화를 걸었죠. 여보세요? 늦은 시간에 죄송합니다. 제가 오빠를 찾으려는데 거기 위치를 알고 싶어서요. 오빠요? 이름이 뭔데요? 저는 전 남편 이름을 대고 물었더니 바로 원룸동과 호수를 알려주더라고요. 전 까치발을 들고 조심조심 거실을 걸어 신발을 들고 맨발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전 남편이 깨어나기 전에 돌아오려고 차를 타고 과속을 해서 그이의 원룸 방 앞에 도착했답니다. 이윽고 현관 앞까지 도착했는데 도어락이 문제였어요. 어떤 번호를 눌러볼까 하다가 그이의 생일을 눌러봤는데 틀렸더군요. 그래서 전 남편의 핸드폰 뒷자리 4개를 눌러봤는데 또 실패했어요. 그래서 다음에는 아주 단순하게 0000을 눌렀습니다. 그랬더니 띠리릭 하며 문이 열렸습니다. 정말 단순한 놈이더라고요. 저는 급하게 집 안에 들어가 냉장고 앞에 섰고 냉동실을 열었답니다. 텅 비어있는 냉동실에 종이 쪼가리 한 장만 덩그러니 놓여있더군요. 바로 로또 용지였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열어 그 주의 1등 번호를 검색해서 용지에 있는 번호와 비교해봤어요. 그런데 악불사, 전 남편의 잠꼬대가 맞았습니다. 그이는 로또 1등에 당첨된 것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당첨자가 소수여서 47억의 돈을 받게 됐다고 쓰여 있었습니다. 저는 입을 들어맞고 쾌재를 불렀어요. 그 자리에서 춤까지 추면서 기뻐했답니다. 그리고 전 남편이 바로 떠올라서 성급하게 뛰쳐나와 택시를 타고 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이는 여전히 코를 골고 자고 있었어요. 저는 혼자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경찰을 불렀답니다.
이윽고 경찰관들이 와서 전 남편을 깨웠는데 도통 일어나질 않아 그냥 업어서 데리고 나갔어요. 이렇게 전 남편이 무섭게 찾아와서 행제를 안겨주고 사라졌죠. 이튿날 저는 회사를 나갔고 아무렇지 않게 하루를 보내고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로또를 손에 쥐었지만 당장 당첨금을 찾는 건 어리석은 짓이니 가만히 있었죠. 저녁 시간이 되어 치킨을 시켰고 문 앞에 배달된 치킨을 가져오려고 현관문을 슬쩍 열어 치킨 봉투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현관문을 누가 잡아당겨서 활짝 열렸답니다. 전 남편이었어요. 내가 왜 왔는지 알지? 들어가. 당신이 여긴 왜 온 거야? 어제 술에 취해서 내 집에 와서 경찰 불러서 내쫓았더니 또 찾아온 거야? 오늘은 술 안 마셨나 보네? 제가 떠는 걸 그이가 눈치챘고 현관문이 닫히자 저를 거실 쪽으로 밀었습니다. 내놔. 좋은 말 할 때 내놔. 뭐래? 감옥 갔던 놈이 어젯밤에 멋대로 들어와 자빠져 자더니 오늘은 뭘 내놓으라고. 당신 뭐 하는 짓이야? 그이는 손바닥을 내밀며 뭔가를 내놓으라고 반복했어요. 좋은 말 할 때 내놔라. 내가 어젯밤 여기 오고 나서 내 집에 있던 로또가 사라졌어. 뭐? 로또? 당신 로또 당첨됐었어? 아니, 근데 그걸 나한테 왜 찾는 거야? 어젯밤 당신이 오자마자 경찰 불러서 내쫓은 것뿐인데 당신이 로또인지 조또인지 왜 나한테 찾는 거냐고? 하, 이년이 연기를 아주 잘하네. 야, 이년아. 내가 술 먹으면 잠꼬대는 습관 있는 거 알고 있거든? 내가 니년 집을 미리 알아두고 나중에 복수할 계획이었는데 어젯밤에 술을 처마시고 나도 모르게 찾아온 거야. 아, 복수를 하려고 내 집을 찾았다고. 점점 무서워지네. 당신 작년 일로 날 해치려고 한 거야. 그럼 당연하지. 감옥 간 것도 억울하고 위자를 탈탈 털렸으니 널 가만두고 싶겠냐? 그래서 니년 집을 알아둔 거라고. 아이,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말 돌리지 마. 너 내 로또 가져간 거 다 알아. 어젯밤, 아니 정확하게 오늘 새벽에 내가 산 원룸 주인한테 전화를 걸었다던데. 내 여동생이라고 했다면서? 그건 당신 집을 알아야 그리로 보낼 거 아니야. 그래서 전화한 거야. 아니, 내가 깨어난 곳은 집이 아니라 유치장이었어. 경찰들이 내 집이 어딘지 몰라서 발해를 주지 않았대. 당신이 알려주지 않았다는 거지. 그럼 내 집에 들어갔다 나온 건 당신뿐이라는 정답이 나와. 이 인간이 1년 만에 나타나서 또 사람을 괴롭게 만드네. 나 당신한테 맞다가 죽을 뻔했어. 근데 또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헛소리 하면서 겁을 줘? 나 경찰에 신고할 거야. 제가 핸드폰을 꺼내자 그이가 바로 낚아채더군요. 그리고 핸드폰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더니 발로 짓밟았습니다. 경찰? 이년아, 내 로또만 찾으면 조용히 나갈 거니까 애먼짓 하지 마. 니년이 가져간 거 다 아니까 빨리 내놔. 나 아니야, 아니라고. 도대체 몇 번을 말해야 사람을 믿을 건데. 말로 해서 안 되겠구나. 나 로또 용지 못 찾으면 오늘 여기서 안 나가. 니년 작살내고 나도 대져버릴 거라고. 전 남편은 시계를 풀더니 소파에 올려뒀고 목을 꺾고 기지개를 하며 몸을 풀었습니다. 그리고는 주머니에 있던 작은 술병을 꺼내더니 원샷 하더군요. 아, 술이 들어간다 쭉쭉쭉. 아, 힘이 솟는구나. 아이, 도둑년아. 내 로또 훔쳐가고 모른 척하고 있으면 그냥 넘어갈 줄 알았냐? 나 아니라고. 가까이 오지 마. 오지 마. 우리 아버지가 말씀하셨었지. 그거랑 여자는 패야 제맛이라고. 내가 인생 살면서 뼈저리게 느낀 가온이다.
로또 용지 돌려주지 않으면 넌 오늘 살아남지 못해. 그건 내가 책임질 수 있지. 그럼 시작해볼까? 핸드폰은 박살났고 전 남편은 술을 원샷하고 저를 도망 못 가게 막고 있었으니 어떻게 해야 할지 머리가 돌아가지 않더라고요. 그러다 현관문까지 달려가기로 마음을 먹고 전력 질주로 뛰어갔습니다. 하지만 금세 전 남편의 손이 제 머리카락을 잡아챘고 저는 바닥에 넘어지고 말았어요. 이 도둑년아, 찔리는 게 있으니까 도망가는 거지? 넌 기회를 날렸어. 내가 손 안 대고 좋게 로또 용지만 받고 가려고 했는데 네 년이 날 괴물로 만든 거라고. 전 남편이 주먹과 발로 저를 갈겨대자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묵직한 공격이 정신 못 차리게 하더라고요. 그러다 저는 본능적으로 전 남편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날렸어요. 정확하게 깃방망이를 날렸는데 머리가 띵했는지 주춤하더니 옆으로 쓰러지더군요. 그래서 그의 위를 올라타서 사정없이 양뺨을 내리쳤어요. 이 짐승놈아, 넌 술 처먹고 여자한테 손찌검하는 게 특기냐? 감옥에 다녀왔으면 교화가 되어야지. 왜 더 더럽게 변한 거야? 그리고 내가 만만한가 본데 너 착각했어. 나 너 같은 짐승은 하나도 무섭지 않아. 저는 이성을 잃고 개거품을 물고 있는 남편을 계속 갈겨줬습니다. 이윽고 정신을 차려보니 싸움의 승자가 저라는 걸 알 수 있었죠. 제 핸드폰이 박살나서 전 남편의 핸드폰으로 112를 눌러 신고했습니다. 전화를 끊자 전 남편이 정신을 차렸고 저에게 다시 달려들었습니다. 이 도둑년아, 경찰 불러도 상관없는데 내 로또 용지는 내놔. 나 진짜 안 훔쳤어. 내가 아니라고. 아니, 분명히 너야. 틀림없이 네 년이 훔쳐간 거라고. 서로 멱살 잡고 몸싸움을 하다가 주방까지 가게 됐고 저는 양은 냄비를 들어 그이의 머리통을 날려버렸어요. 그이가 바닥에 쓰러지자 경찰들이 도착했어요. 저는 후다닥 뛰어가서 현관문을 열어줬습니다. 경찰관님, 저 남자가 제 집에 무단으로 침입해서 저를 공격했어요. 제 몰골을 본 경찰관들은 그이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수갑을 꺼내들었습니다. 이 짭스놈들아, 저리 비켜! 전현이 내 로또를 훔쳐갔다고. 47억짜리 로또 용지를 훔쳐간 도둑년이라고. 니들 같으면 눈깔이 안 돌겠어? 체포는 내가 아니라 저 도둑년이 하란 말이야. 이봐요. 진정하시고 가만히 있어요. 뒤로 돌아서 두 손 놀려요. 닥쳐. 날 로또 찾지 못하면 전현 족치고 끝장낼 거야. 다들 꺼져. 돼지기 싫으면. 그이가 미쳐 날뛰며 허공에 주먹질을 하자 경찰관 한 명이 테이저건을 꺼내서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전 남편이 말을 들을 리가 없겠죠. 그래서 테이저건을 쏘자 남편 가슴에 꽂혔고 달달 떨면서 쓰러졌어요. 이 나쁜 년, 내 로또 내놔. 그 말을 남기고 기절했습니다. 경찰들은 그이의 사지를 나눠 들고 제 집에서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저도 경찰서로 따라가서 남편에게 당한 걸 그대로 신고했습니다. 그이는 동종범죄로 구속 기소가 됐고 곧 재판이 열렸습니다. 전 남편이 저에게 도둑년이라고 욕을 하며 로또를 찾아달라고 했는데 제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니 판사님이 전 남편에게 한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피고인, 로또를 어디서 사셨습니까? 어느 지점에서 샀는지 말할 수 있어요? 그건 술에 취해서 어디서 샀는진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분명 1등 당첨됐어요. 피고인, 피해자를 가해하고 심신미약을 주장했네요.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일주일 만에 똑같은 사람에게 똑같은 짓을 했어요.
피고인은 로또에 당첨된 사실을 증명하지 못했고 전처의 집을 무단 침입해서 무자비성 공격을 했습니다. 괘씸한 죄로 징역 5년을 선고합니다. 안 돼. 내 로또. 징역 받아도 상관없으니까 내 47억짜리 로또를 찾아줘요. 나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진짜 로또 샀단 말이야. 와이스. 이 찢어말기도 시원찮은 년아. 내가 널 다시 찾아갈 거야. 지옥 끝까지 쫓아가서 내 로또 돌려받고 말겠어. 전 남편이 발광하자 판사님은 법정 모욕죄를 추가했습니다. 결국 법정 경찰의 손에 질질 끌려서 후송차를 타고 교도소로 들어가게 됐답니다. 이후 저는 정신과를 다시 찾아가서 상담해받고 놀란 가슴을 진정시켰습니다. 약을 먹으며 점차 나아졌죠. 그리고 몇 달 뒤에 로또 당첨금을 찾으러 가서 47억을 통장에 넣었어요. 그 큰 돈이 들어온 걸 보니 전 남편에게 제대로 보상받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돈이 생기자 정신과에는 다시 갈 일도 없을 것 같았답니다. 이제 살던 곳을 정리하고 떠나기로 마음먹었고 마지막 복수를 하러 전 남편을 면회하러 갔습니다. 제가 면회 신청했더니 덥석 물고 면회실로 나오더군요. 투명한 유리창을 사이에 두고 수화기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당신 거기 살만해? 다크서클이 많이 내려왔네. 야, 장난하지 마. 나 지금 죽을 만큼 힘들거든? 네가 내 로또를 훔쳐간 것 때문에 잠을 한숨도 못 잔다고? 그랬구나. 며칠 전에 당첨금 받았어. 제가 솔직하게 털어놓자 그 이의 눈이 시뻘개졌습니다. 너 지금 고백하는 거지? 야, 그 돈 내놔. 내 돈이잖아. 돌려줘야 하는 게 당연한 거잖아. 진실을 고백한 건 맞지. 니놈이 출소하고 내 집에 와서 식겁했는데 선물을 주더라고. 잠꼬대로 주저리 다 알려줘서 로또 용지를 내 손에 넣었지. 그리고 너는 멍청하게 날 찾아와서 1년 전과 똑같이 손찌검을 했어. 다시 들어하니까 어때? 야, 그 돈 내놔. 내 돈 내놓으라고? 로또 용지 훔친 것도 엄연히 절도야. 그렇긴 한데 네 로또라는 증거가 없잖아. 너 로또 어디서 샀는지 기억도 안 난다며. 술 먹고 객기 부리는 거로밖에 안 보여서 판사님도 널 포기했잖아. 그냥 이 돈을 잊고 거기 감옥에서 공짜밥 먹는 걸 로또 당첨금으로 생각하면서 살아. 여긴 공짜로 먹여주고 재워주잖아. 월세도 안 내고 5년 이상을 살게 되면 어마어마하게 이득이네. 좋겠다 당신. 이 도둑년이 날 조롱해? 너 내가 가만 안 두겠어. 전 남편은 미쳐가지고 유리창을 주먹으로 깨려고 했어요. 그러자 교도관 2명이 그의 양팔을 잡아챘습니다. 이거 놔. 나 전현 작살내고 나도 들져버릴 거야. 이거 놔. 당신 피가 부글부글 끓지? 근데 거기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나 이사가. 나중에 찾아올 수 있으면 찾아봐. 또 개박살 내서 감옥에 보내줄 테니까. 오늘 내가 널 찾아온 이유는 조롱하고 놀려먹으려고 온 것도 맞지만 니놈이 별것도 아니고 무섭지 않다고 말해주려고 온 거야. 그럼 잘 있어라 이 패배자야. 전 남편이 괴성을 지르며 교도관을 뿌리치려다가 제압을 당해 바닥에 들러붙어 침을 질질 흘리며 저를 목 놓아 불렀습니다. 저는 키득거리며 승리의 웃음을 짓고 교도소에서 빠져나왔어요. 그렇게 전 남편을 다시 감옥으로 보낸 저는 친정엄마와 함께 제주도로 이사를 왔습니다. 여행지로만 몇 번 왔었는데 평생 살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이곳에 자리를 잡고 지내게 됐어요. 저는 특별한 장사나 사업을 하지 않고 로또 당첨금의 이자로 먹고 놀고 있는 중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뭔가 해볼 수 있겠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자연을 즐기며 노는 것만 하고 싶네요. 한편 남자친구를 새로 사귀고 있는데 좋은 사람 같으나 절대로 결혼할 생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 남편도 연애할 땐 아주 좋은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죽는 그날까지 결혼은 제 인생에 없을 것입니다. 아, 얼마 전 교도소 측에서 연락이 왔어요. 제 남편이 형 집행 정지를 한다는 소식을 전해주더군요. 전 남편이 쇼크로 인해 정신을 놓게 돼서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건 물론이고 눈앞에 사람을 봐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미쳐버렸대요. 평생 침을 흘리며 살아야 할 것 같다고 했죠. 저는 전화를 끊고 깔깔 웃었습니다. 그이는 평생 저를 찾아오지 못하고 정신병원에서 바보 천치로 지내야 했으니 웃음이 절로 나왔네요. 지금 바다가 보이는 카페에 앉아 사연을 적고 있는데 기분이 묘하게 좋네요. 혹시 술 먹고 개가 되는 배우자를 두신 분들이 제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약간의 위로가 되셨길 바랍니다. 또 술 먹고 실수한 걸 봐주지만 말고 과감하게 끊어내는 용기를 가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저는 이쯤에서 마무리해야겠네요. 반전에 반전을 거듭한 제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조용하고 착하게 잘 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